조선 정신과 의사 유세풍, 여주인공 은우는 결혼식 날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되자 시댁에 의해 자살을 강요당합니다. 치매할망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는데요. 가족들은 반기기는커녕 치매할망을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녀들의 가족들은 모두 이렇게 말해요. 왜 죽지 않았느냐? 왜 자살해서 연려가 되는 길을 가지 않았느냐? 오늘 알아볼 주제는 조선의 가장 어두운 민낯, 연려의 탄생입니다. 건국 이래 조선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성리학으로 국민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에게 복종하는 충신을 만들고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효자를 만든 것처럼 남자에게 복종하는 여자, 연려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죠. 그런데 사실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연려를 만드는 건 꽤 까다로운 일이었어요. 남편이 아내의 집안에 얹혀 살았고 남녀 차별 없이 재산을 균등하게 상속받았으며 심지어 제사를 주관하는 권한까지 있을 정도로 여성의 위치가 비교적 평등한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정부는 백성들이 연려를 우러러보도록 만들기 위해 선전 작업을 펼치는데요. 그 핵심적 수단이 바로 삼강행실도였습니다. 1434년에 편찬한 이 책은 임금, 아버지, 남편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 효자, 연려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특히 연려 파트에서는 도적이 강간을 하려 하자 격렬히 거부하며 죽는 아내, 외구의 침입으로 남편이 죽자 따라 죽는 아내, 심지어 모르는 남자에게 팔이 잡혔다는 이유로 자기 팔을 잘라내는 아내 등 100명이 넘는 연려의 자발적 열행을 여과 없이 표현하며 그녀들을 찬양했습니다. 웃긴 건 110건의 연려 중에 조선의 사례는 고작 단 5건, 절대 대다수는 수천 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 중국의 사례를 긁어왔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만큼 연려의 존재가 자귀적이었음을 증명하는 셈이죠. 연려편의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여자는 더럽혀지면 안 된다. 외간 남자에게 성을 허락한다면 타락한다. 이런 식으로 여성들에게 오염이라는 공포감을 서서히 주입시켰던 것이죠. 세종 때 편찬한 삼강행실도는 본격적인 배포를 위해 성종 때인 1490년에 만든 한글본을 기점으로 약 100년 동안 전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인쇄되고 전국 팔도에 보급되었죠. 이러한 연려 사업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1592년에 발생한 임진왜란, 단 7년 만의 전쟁에서 무려 437명의 여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거죠. 외구에 의해 강간 위협을 당했던 이 수백 명의 여성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더럽혀지지 않겠다.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건 1627년 1월에 발생한 정묘호란입니다. 임진왜란처럼 전국적인 규모가 아니라 황해도 일대에서만 제한될 뿐더러 단 2개월 만에 끝난 짧은 전쟁이었음에도 이 기간에 무려 126명의 여성들이 적군에게 위협을 받자 자결을 합니다. 태조부터 명종시대까지 176년간 총 270여 명의 연려가 나왔던 기록에 비하면 연려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게다가 조선 전기에는 대부분 재혼을 거부하거나 남편의 장례를 잘 치렀다는 이유만으로 연려가 되었던 반면 자결이라는 훨씬 까다로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연려가 이렇게 많이 배출된 것으로 보면 조선 정부의 연려 만들기 사업이 완벽히 성공했다는 사실 또한 잘 알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인 현종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유세풍에서 남편이 죽자 자살을 강요당하고 환양녀로서 죽지 않은 여성을 쫓아냈던 건 오히려 순화시킨 설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역사 기록을 보면 남편을 잃은 딸에게 친정아버지가 제발 죽지 말라고 울부짖어도 굶어 죽은 이 시부인, 심지어 시부모가 제발 살아달라고 흐느끼며 부탁해도 감시를 뚫고 기어코 음독자살한 유시부인, 이들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자결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 자결을 강요하는 드라마의 배경, 남편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게 자신의 윤리로 여기도록 세뇌시켜 진심으로 또 자발적으로 자결하는 연려들을 배출한 조선의 역사, 무엇이 더 끔찍한 세상일까요? 오늘의 역번, 연려의 탄생이었습니다.